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던 여성. 퇴근 후 집안에 찬 답답한 공기를 환기시키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마는데요. 여성의 비명과 동시에 도망가는 누군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지금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들어온 상황인데 그 당시 거실 그 홈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이 남을 수 있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도 없는 거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과 팔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와. 사람 없는 걸 확인하는 것 같죠? 아예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또 나가는가 싶더니 그 매트리스를 세워뒀다고 하는데 예. 그 뒤로 또 쏙 숨습니다. 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사람 없는데 있어. 이렇게 인기척이 나니까 방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이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저게 지난달 31일 밤 9시쯤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몰래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문을 따고 온 거야? 아니면 열려져 있던 걸 들어온 거예요? 자, 문이 잠깐 열려 있었어요. 여성이 아마 퇴근을 하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잠깐 열어놨던 것 같아요. 아, 바로 퇴근하고 그 대신에 뭐 거실에 있었던 건 아니고 방에 있었던 상황이고 남성이 돌아서 매트리스가 저 있는 곳이 뭐가 있냐면 그 앞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 세탁실에 가려고 아마 했던 것 같고 요 모습 자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홈캠에 그대로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옷 냄새 많고 킁킁입니다.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9시쯤에 갑자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매트리스 끄는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도망쳐 나왔나? 분명히 내가 밥 주고 잘 가둬놨는데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이 열리는 거 제가 아니까 잡아야지 하고 나왔더니 남자가 세탁실 앞에서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옷을 막 껴안고. 그러니까 냄새 갖고 속옷 가져갈라 했던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제가 소리 칠 때 이 사람은 능숙해요. 이러고 있다가 쳐다보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제가 얼굴 못 보게끔 그 반대로 돌아서 갔어요. 자, 이 영상이 나가는 내내 교수님이 막 주먹을 쥐고 계셨어요. 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저거 저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아마 저 남자는 저기에 혼자서 여성이 살고 있다는 거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잠깐 환기하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틈으로 들어온 걸 보면 이게 사실은 특정을 하지 않고는 금방 그렇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 상당히 성도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훔쳐가려고 했던 게 여성의 속옷이란 말이에요. 냄새도 맡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제 성일탈적, 뭐 어떤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취향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자극 추구 욕구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품 음란증으로 여겨지는 이 도착, 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주거 침입으로 이게 취급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놈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2시간 만에 잡아서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거의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인정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신변보호를 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일단 임시 거처에서 머물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 판전. 피해자, 방금 그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보니까 맞아요. 끝에 집 사람이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이웃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곧 이사 계획이 있고요. 하지만은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가 없는지도 저는 속이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웃이었고요. 심지어 같은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거기로 이동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밥을 주기 위해서 잠시 집에 들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을 또 마주쳤던 거죠. 그런데 이 남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경찰이 사건 발생 이튿날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서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 이런 이유였는데 당장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피해자인 여성으로서는 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양 변호사님. 아니, 결국 이 피해자분은 또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상황도 이 남성이 여성 집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음료수 두유하고 아마 합의하자라는 내용의 그 편지를 담아서 저렇게 뒀다라는 건데 저게 지금 저렇게 해서 합의가 될 일일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거 드시고 용서해달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경찰 여성이 너무 불안감을 느끼니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구속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도 사실은 못 갖췄어요. 분명히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과 여성을 보호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불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같은 층이 이웃인데 저런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그럼 임시숙소에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교수님. 정말 이제 뭐 교수님이 이런 문제에서 대해서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변한 게 없다.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판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주거 침입 정도 한 그 사건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는 죄명에서 예컨대 성적인 목적이 충분히 추정되는 주거 침입하고 뭐 절도나 그야말로 뭐 불특정 이제 어떤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 주거 침입하는 것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양형 기준이나 뭐 뭔가를 기준을 죄명을 좀 고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이제 좋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얼마든지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빈틈을 피해자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범죄에 대한 죄명을 조금 더 변경해서 좀 더 이제 피해자에게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안, 예컨대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조치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형법이 계속 이제 가해자나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피해자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판사들도 예전에 법률, 형법, 형사정책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억울하게 그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더 억울한 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이사 간다는 게 말이가 됩니까? 피해자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체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말이죠.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